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 봉담읍이라는 곳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진재성 관장입니다. 찐사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의 놀이를 담을 것을 생각한 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오는 이유가 태권도 기술을 배우기 위한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수양의 목적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놀이를 태권도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담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 태권도장도 당연히 교육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실 텐데 그 교육에 중점을 둘 때 저희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방향, 즉 유치부 수련생들 같은 경우는 누리교육 과정에 보면 놀이로 배우는 교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부에서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을 보면 창의융합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자체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수업 진행하는 방법을 태권도 수련이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로 다가서서 편하게 다가서서 운동하면서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또 태권도의 의미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저희 태권도가 가장 크게 도장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줬던 게 바로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입니다. 이 인성교육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한 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그 인성교육 과정이라는 걸 또 이제 만들어 주셨고, 각 인성 덕목에 맞는 수련법이라든지 또 지도법, 거기에 맞는 롤플레잉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수련생들, 특히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아이들 간의 그 사회성에 있어서 되게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즉, 아이들끼리 서로 노는 방법도 모르고 화해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고,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그 사회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 플레이 레시피라고 하는 그 곳에서 매뉴얼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뉴얼북에 아이들이 사전 활동에 맞춘 인성교육법들, 롤플레잉이라든지 사모님들의 수련생들을 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있어서 저희 사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시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수련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인성교육에 관계된 여러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운다기보다는요,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저희 도장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과 감정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스로가 느끼고 아이들 스스로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과 그런 이제 장소를 저희가 이제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정 표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어린 유아들일수록에 사부님 말씀은 무조건 잘 듣잖아요. 그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제약들이 많이 갈 텐데, 그럴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무서워한다거나, 어떤 친구는 말도 안 듣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여러 유형의 친구들이 있는데, 크게 한 6가지 유형으로 저희는 좀 이제 구분을 해보고, 그 6가지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들, 즉 아이들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질문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 어떻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느끼고, 그리고 그걸 태권도 놀이 수업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람찼다라기보다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요. 이제 이사 가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사 가신 부모님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진스 블랙벨트 태권도장 같은 도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물론 그건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과한 칭찬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게 몸둘 바를 모르는 이유가 제가 그만큼의 역할을 했나 한번 되돌아보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도장에 다시는 부모님들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수련을 지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우셨고 또 그 만족함이 좀 더 과한 칭찬으로 저희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은데 가장 보람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이사 가셨던 분들이 우리 태권도장 진스 블랙벨트 태권도장 같은 도장이 없다 다시 또 이쪽에서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칭찬을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도 태권도 수련하셨다고 하셨죠. 태권도장 다닐 때 가장 멋있었던 분이 누구세요? 사범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사범님.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아이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도 땀을 흘리시는 바로 사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태권도가 스포츠라기보다는 교육에 더 가깝고 또 그 교육 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이라든지 또 추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범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게 다른 스포츠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누누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절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제가 좀 과대 포장되어 있고 저희 도장이 좀 이제 실력보다는 좀 이렇게 더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도 일반 도장하고 똑같습니다. 수련생들 빠지면 실망하고 또 수련생들이 쉰다고 하면 또 어디 아프지 않은가 걱정을 하고 또 하루하루 지금 코로나처럼 지금처럼 뭐 1600명씩 이상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또 도장문은 닫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저도 이게 도장의 사범이자 관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장이 조금은 그나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좋은 관장님들, 좋은 지인분들이 많으세요. 저보다는 훨씬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성공적으로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고민도 상담하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들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앞으로도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런 그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주제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시기에 서로도 잘 이겨내시고요. 저 역시 잘 이겨낼 거고 우리 태권도인들끼리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좋은 점들만 긍정적인 것들만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역시 태권도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